광해군이 왕위에 오를 당시에는 정릉동 행궁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으로 피해 입은 창덕궁, 창경궁을 중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희궁과 인경궁을 새로 지었다. 이때 새로운 궁궐을 짓는 과정에서 민가가 수천 채나 철거되었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 그렇다면 광해군이 이토록 무리하게 궁궐 공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광해군은 국가가 위험했던 시기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적장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세자 자리를 위협받았다. 선조가 죽으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더욱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용비어천가를 새롭게 발간했다. 이는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다. 광해군이 무엇보다 왕권 강화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전란 이후라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늘 적장자가 아니라는 출생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의 윤리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도 펼쳤다. 그 예로 동국 신속 3강 hin질도를 간행하였다. 주로 임진왜란 시기의 인물들을 다루었는데 우진신과 같은 충신을 비롯하여 연력 등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특히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책은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많은 백성들이 보고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광해군 시기 대동법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광해군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는 대동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관할구역에서 나온 토산물을 쌀로 바꾼다면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교사회에서 공납은 충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정치의식으로 볼 때 토산물을 왕에게 진상해야 군신관계가 증명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듯 대동법 시행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대동법 시행을 승인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동법은 당시 광해군이 당파 상관없이 어진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에 실현시킬 수 있었다. 대동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광해군의 지지 기반인 대북이 아닌 남인이었던 이원익의 제안을 통해서였다. 명망 있는 신료들이 대동법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고 추후에 성과를 보면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에서 충분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까지 확대하는 데 100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동법 확대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거셌다. (1613년) 소복파가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영모가 알려지게 되었다. 대북파 신료들은 영창대군이 화의 근본이라 주장하며 사사할 것을 주청했다. 결국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죽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 살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살해에 관여한 자를 추후에 승진시켰다. 이것으로 볼 때 광해군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을 죽이고 당시 영의정 이덕형과 좌의정 이항복을 비롯한 서인, 남인들 역시 유배 또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이이첨이 임목대비를 폐비하자는 패모론을 주장했다. 결국 1618년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다. 이렇듯 광해군은 초기에 균형적인 인사 등용을 통해 바른 정치를 실현했지만 개추곡사를 계기로 대북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 균형이 깨졌다. 또한 대북파가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서 왕권도 위협받게 되었다.